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단기 휴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환율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환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며칠 전에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원달러 환율과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원달러 환율 1,500원 간다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한 차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내용은 무조건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율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고 완만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하여 1,400원에 대한 공포가 컸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1,400원은 뉴노멀이다 라는 말을 실제로 언급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환율 상승이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트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미국의 돈을 맡겨두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데 당연히 한국 자산을 팔아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성장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를 넘나드는데 한국은 0.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 아주 잘 정리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세한 수치와 함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고개를 들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환율과 가계부채 위험으로 섣부른 추가 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 문제네요. 올해 3분기 GDP가 직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컨센인 0.5%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이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기저효과로 역성장을 간신히 피한 셈입니다. 만약 전분기 때 역성장이 아닌 소폭 성장이라도 했었다면 이번에 역성장을 기록했을 거라 봅니다. 그만큼 이번 3분기 수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한국이 자랑하는 순수출이 지난 분기 대비 0.8%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게 크다고 봐요. 코스피든 환율이든 일별 수출 금액에 비례하여 움직이는데요. 한국의 수출 자체가 흔들리니 코스피든 환율이든 전체적으로 흔들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금통일을 앞둔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GDP 속보치 발표 당일 보고서를 내고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해왔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화는 약세로 움직이면서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솟는 환율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원화 약세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의 수출 감소 원인은 주요국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내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화 약세, 환율 상승이 나타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물가만 자극하여 민간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결국에는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출 경기에 대한 위축된 심리는 내수에 영향을 미쳐서 향후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LS증권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위기를 바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인하로 해결하기가 어렵고요. 건설 투자도 높아진 비용과 부동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부양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남은 4분기 성장률을 1.2%까지 올리지 않는 한 당초 전망한 2.4%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역시 오는 12월 달에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간 최상목 기재부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통화 강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좋게 말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본 경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옛날보다 경제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엔화가 약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나라의 거시정책 등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네요. 그럼 이창용 총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하여 특정 환율 목표치보다는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달러 환율 주봉 차트인데요.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리 인상 속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환율 안정에 도움을 주겠지만 지금처럼 이 정도 상승 정도로는 한국은행이 개입하기에는 애매하다. 지금은 그냥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미 경제 성장률 차이로 인하여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환율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고 이창용 총재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환율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소진시켜가면서 환율을 막아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팔고 시중에 있는 원화를 매수해서 환율을 진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의 수출세도 꺾이고 달러도 강세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오르는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무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 봅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때에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채권 규모가 대외 채무를 상당폭 상회하는 순채권국이고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유사시 대응 능력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 때에는 한국이 순채무국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빌려준 돈에 대한 평가 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볼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환율 상승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자리에서 중국을 때려야 한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세 관련 기사들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중국만 때린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중국을 때릴 때 한국, 중국, 일본, 한국과 일본을 세트로 때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꺾일 수 있다? 이 점은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런 이야기는 이분이 당선된 이후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